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구기성 기자입니다. 흔히 우리나라를 외건의 무덤으로 부르곤 하죠. 그만큼 외건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푸조가 플래그십의 이름을 빌려서 아주 야심차게 우리나라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바로 푸조 508 SW입니다. 상당히 날렵한 외관을 갖고 있고 뛰어난 상품성 그리고 고효율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조 508 SW의 디자인은 세단 508의 날렵함과 역동성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단지 차이를 좀 꼽자면 리어뷰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외건이다 보니까 짐칸을 늘려야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딱 봤을 적에 그렇게 막 분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먼저 전면부를 보게 되면 사제의 송곳니를 영상케 하는 주간주행 등이 아주 두드러지게 보이는데요. 푸조의 새 디자인 정체성을 대표하는 요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로 형태의 디자인을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서 세로로 날렵하게 꽂아 내린 듯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반전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플래그십 세단의 진중함보다는 세련된 그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프랑스 하면은 실용적인 차가 많이 있죠. 주로 이제 뭐 르노나 시트로엥 이런 브랜드도 꼽을 수 있겠지만 특히 푸조만큼은 좀 더 독창적이고 날렵한 이미지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 끝을 보게 되면 508이라는 숫자가 레터링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푸조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디자인 요소고요. 오래된 유산과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인상은 되게 무겁진 않고 날렵하게 난 잘 달릴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다, 전 이렇게 봤습니다. 자, 외건인 만큼 세단 못지않은 날렵한 옆모습을 또 갖고 있는데요. 특히 캐릭터 라인이 프론트 도어 쪽에서 약간 디귿자로 꺾이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디자인은 다른 브랜드에서는 거의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약간 차별화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이 다른 푸조 라인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또 이 측면부 디자인은 아무래도 외건이다 보니까 투박스 스타일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뭐랄까요, 되게 상당히 날렵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뭐 세단이나 SUV를 많이 보다 보니까 세단의 날렵함과 SUV의 그 공간 활용성을, 그 중간 단계를 잘 집약시킨 듯한 그 외관의 특성을 잘 갖고 있는데요. 저는 진짜 이 옆모습만큼은 이 차의 아주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앞범퍼 끝에서 B필러까지는 508 세단과 다른 게 전혀 없어요. B필러부터 루프라인이 이제 살짝 올라가면서 해치백 스타일로 바뀌기 때문에 외관의 한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관만이 갖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스타일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휠베이스가 좀 긴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바퀴가 작지 않습니다. 18인치 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성능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참 효율적이면서도 잘 달릴 수 있는 차다, 이렇게 좀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옆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후면부 디자인은 세단과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해치백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까지 열리는 그런 도어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평형 LED 테일 램프는 아주 잘 고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디자인이 세단이 아니라 외관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완성도가 높은데요. 특히 이제 웰컴 라이트 식으로 점등이 되기도 하는데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외관인 만큼 뒷창에는 와이퍼가 달려 있고요. 또 리어 스포일러가 아주 멋들어지게 길게 빠져 있는데 스포츠카의 트렁크 리드를 연상케 하는 그런 약간 덕테일 스타일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실내 얘기를 좀 꺼내 보자면 뭐 그냥 플래그십 세단보다는 스포츠 쿠페의 느낌이 아주 물씬합니다. 수평형 대시보드를 바탕으로 꾸며놨는데 푸조 특유의 아이코핏 인스트루먼트 패널을 탑재를 했고요. 그래서 별도의 HUD 없이도 아주 시야가 전망에 딱 집중이 되도록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스티어링 휠 직경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진짜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스포츠카를 모는 느낌이 아주 강해요.
계기판의 색깔도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보다는 아주 역동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대시보드 전체적으로 여러 겹겹이 층이 쌓인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시보드 상단에는 우레탄 재질을 썼고요. 또 이 중간층에는 카본 그레인을 좀 썼는데 좀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로형 송풍구가 자리를 했는데 윗부분만 크롬으로 처리를 해서 뭔가 소재의 다양화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는 푸조 시트로엔 그룹의 그 전형적인 패널 타입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감이 그렇게 막 나쁘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소리가 조금씩 신호음이 들리기 때문에 직관적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모니터 아래쪽에는 토글 스위치가 7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음악, 에어컨, 내비게이션, 차량 설정, 블루투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 마치 그 피아노 건반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누를 때 딸깍하는 느낌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막 고급스럽진 않아요. 이 프랑스 차 특유의 실용성이 보이는 부분인 것 같은데 무난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에어컨 중심의 버튼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딸깍딸깍 소리가 나긴 하지만 터치 느낌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햅틱의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센터 터널엔 엔진 스타트 버튼이 여기 있고요. 주행 모드 버튼도 있고 기어봉이 이렇게 살짝 솟아 올랐는데 조작감이 꽤 매끄럽고 수동 모드는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수동 모드는 이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네, 이 센터 페시아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존재를 하는데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나 또 USB 포트가 마련이 또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센터 터널 쪽만 보고 별거 없네 했었는데 이 아래쪽이 이제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 정말 많은 준비를 또 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또 이 천장이 검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소재는 알칸타라 이런 건 아니고 일단 일반적인 직물을 썼습니다. 그런데 흰색보다는 확실히 검정색이 고급스럽긴 합니다. 또 이 시트 등받이에 상당히 입체적인 패턴이 그려져 있어요. 약간 지그재그 육각형을 빗나간 듯한 그런 지그재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착장감도 꽤 괜찮고요. 또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시트에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시트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켜보면은 허리부터 지금 등 윗부분까지 뭔가 고양이가 이 등 뒤에서 꾹꾹꾹꾹 눌러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강도도 조절이 되니까 상당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시트 쿠션의 느낌도 푹신푹신한 편이어서 상당히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휠베이스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길기 때문에 상당히 다리 공간이 편합니다. 또 이 B필러 뒤쪽으로 루프라인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단보다도 더 높은 헤드룸 공간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뒷좌석 등받이는 6대4 비율로 접을 수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기본 530리터에서 최대 1780리터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트를 다 접어보자면 차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적재 공간이 연출이 되는데요. SUV보다는 살짝 낮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어지간한 짐은 다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캠핑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외관 같은 경우는 아주 여유 있게 짐을 싣고 4명 이상 5명까지 넉넉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508SW는 한 가지 엔진을 탑재를 합니다. 세단과 같은 2.0 디젤 엔진을 탑재를 하는데요. 최고 출력 177마력, 최대 토크 40.8kgm를 발휘를 합니다.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유로6 기준을 또 맞춰야겠죠. 그만큼 아주 까다로운 배출가스 기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디젤 엔진 보면 SCR이라고 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소모품이 있는데요. 바로 요소수입니다. 이 요소수는 일반적으로 요소 그리고 물을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배출가스가 뿜어지는 그 중간 과정에서 SCR을 거치는 그 순간에 뿜어짐으로써 배출가스 안에 있는 질소 산화물이라던가 각종 발암물질 같은 것들을 대부분 억제를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 디젤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또 SCR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SCR 가격이 수백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잘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충을 하는 등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 국내에 유록스가 보충용 3.5L 신제품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3.5L 정도면 그렇게 막 무겁지도 않고요, 크지도 않아서 작은 수납 공간이나 또 트렁크 한쪽에 이렇게 보관을 하면 참 좋은데요. 특히 요즘 장거리 운행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뭐 휴가철이기도 하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한가위 명절이 다가오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디젤 차들이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도중에 요소수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록스 요소수를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좀 든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유록스의 경우에는 11년 동안 연속 국내 판매 1위를 달리는 요소수이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리고 타타디오 이런 국산차 회사는 물론 BMW, 벤츠, 볼보, 스카니아, 만, 푸조, 시트로엔, 그리고 FCA 이런 회사에도 순정용품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아주 높은 신뢰성을 갖고 있다, 또 독일의 AD블루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뭐 마음 놓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508SW에도 유록스의 요소수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소스는 유록스, 정품은 유록스. 유록스. 유록스의 요소수가 들어간 508SW를 타고 있는데요. 성능이 꽤 만족스럽습니다. 차를 되게 가볍게 움직이고요. 또 지금 8단 자동 변속기와의 조합을 이루고 있는데 기어 변속이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주행 모드가 지금 컴포트로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좀 상당히 편안한 느낌이고요. 또 이 스티어링 휠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정말 운전하는 것도 운전하는 건데 손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푸조는 핸들링의 귀재답게 아주 민첩한 몸놀림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뒤쪽이 좀 무거워진 외관임에도 불구하고 무게 배분이나 중심 설정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푸조 시트로행이 전륜구동차에도 자세 제어 장치를 잘 쓰는 편이긴 한데 이 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잘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살짝 과감하게 몰아붙이기도 했었는데 이 토크 자체를 억제하면서 잘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508 자체가 무게중심이나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앉아서 이렇게 가게 되면 아까도 이 스티어링 휠을 언급했지만 진짜 쿠페를 타는 느낌입니다. 이 낮게 깔려서 가는 느낌이 상당히 다이내믹한 분위기고요. 재밌는 주행을 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소수는 유록스. 자, 그리고 이 녀석한테는 좀 재미있는 장치가 있는데요. 바로 사운드 제너레이터입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활성화가 되는 장치인데요. 이 스피커를 통해서 배기음을 좀 더 강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단 스포츠 모드에 놓고 좀 더 풍성한 엔진음 배기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디젤차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의 아주 소리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누가 이 차를 짐차라고 부를까요? 운전만 하면 진짜 쿠페요, 쿠페. 스타일로 상당히 세련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 주행 감각 자체도 워낙에 뛰어난 핸들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토크도 높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러모로 재미있는 차 같아요.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요. 네, 508SW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다재다능한 스포티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스포티카라 함은 스포츠카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역동성을 갖고 있는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508 자체가 플래그십 세단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젊은 감각을 많이 갖고 있는 차다 보니 이 외관 버전인 508SW도 그만큼의 역동성과 공간 활용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사실 뭐 가격도 다른 시장에 비해서 저렴하게 나오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선 이제 막 SUV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차종이 많이 단일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관이 많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포니도 외관이 있었고요, 프라이드도 외관이 있었고 아반떼, 누비라, 크레도스 이런 차들도 다 외관이 있었습니다. 최근엔 현대차 i40까지 있었고요. 하지만 이 명맥이 끊겼죠. 그래도 이런 차들이 조금씩 나와주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준다면 우리나라도 언젠간 외관의 무덤이 아닌 외관의 성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